equals 하고 search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엔 이렇게 출력이 된 다음에, 자 이거죠. 이거 검색 키워드 출력이 된 다음에, 자 요건 우리가 입력하는 거죠. 요거 땡땡 옆은 우리가 입력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입력하려면 다 scan next line 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일단 한 줄 출력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바로 옆에다 쓰려면은 ln 떼주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 실제로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sc.nextLine, 자 요건 여기다 일단 담겠습니다. 키워드라고 해서 담을게요. 변수에다 담을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으면 한번 또 실행을 해보시고, 서치를 했을 때 저기 잘 나오는지 키워드를 입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입력받은 키워드를 바탕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게 기능이 그렇잖아요. 검색을 하면은 딱 이 키워드, 우리가 입력한 키워드를 포함하는 내용만 검색 결과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총 게시물이 3개였는데 2개만 나오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저장된 곳, 항상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이 어레이 리스트, 지금 저장소, 우리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저장소를 가지고 가져오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결국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에 맞는 것만 가져와서 뿌려주겠다.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조건은 우리가 입력한 키워드를 포함하는, 제목에 우리가 입력한 키워드를 포함하는 게시물로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힌트를 하나 드렸죠. 스트링의 contains 메소드라고 해서, 그러면 제목에 우리가 입력한 키워드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바 뭐 스트링, 아니면 자바 뭐 문자열 포함, 뭐 이런 식으로 찾아서, 그쵸? 자 이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은 필요한 자바의 기능들이 그때그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직접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훨씬 낫잖아요. 자, 이 스트링 컨테이너 메소드 이거 되게 쉬운 겁니다. 그죠? 문자열이 있으면 해당 문자열에 컨테인스 메소드를 사용해서 인수로 뭐 문자를 하나 넘기면 컨테인스 메소드를 사용하는 그 주체가 되는 문자열에 우리가 넘긴 인수 문자열이 포함되는지를 검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되게 많아요. 뭐 이런 거 하나 가져다가 바로 적용하지 마시고 테스트 이런 데서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 먼저 해보시고 적용하는 게 낫다 그랬죠. 자 그래서 텍스트 1은 요거요. 그죠? 가나다라. 자 그리고 모든 그 스트링 타입에는 컨테인스 메소드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사이에 컨테인스 인수에 원하는 문자를 넘기면 여기에 요게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포함되어 있으면 true,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false. 그래서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나다가 여기 있으니까 포함이 되죠. 문자를 있음. 1, 2 이렇게 하면은 없으니까 없음.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질 수가 있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차피 이제 또 출력을 해줘야 되죠. 출력. 게시물 목록 출력이잖아요. 이거 그죠? 이 전체 목록에서 우리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이거를 포함한 목록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스트에서 이거 쑥 가져옵니다. 전체 게시물 뿌려주는 거. 자 가져오시는데 요건 이제 조건 없이 다 출력을 해주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출력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포함한 게시물만 출력해주는 게 목표니까 여기다가 if만 하나 넣으면 되죠. 여기 출력이니까 요 사이에다가 if 넣으면 되죠. 사이에다가. 자 그래서 요 아티클에서
제목을 꺼내오잖아요. 그죠? 제목을 꺼내오니까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타이틀로 꺼내와서, 자, 이제 얘랑 얘의 컨테인스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 타이틀 안에 우리가 검색 키워드로 입력한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따지면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타이틀 빼오는 거죠, 아티클에서. 이렇게 하면 좀 더 명확하죠, 보기가. 자, 요 타이틀 점 컨테인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기 우리가 여기를 만약에 AA라고 하면은 이 타이틀에 AA가 포함된 것만 요 if문 안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AA가 아니라 우리가 입력한 거, 검색 키워드를 직접 입력한 요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해서 요게 포함됐을 때만 출력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해서 이거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컨테인스 이런 걸 모르시면은 이 사용법은 빨리빨리 찾아보셔야 돼요. 얘가 어떻게 인수를 받아서 어떻게 작동을 해서 결과가 뭐가 나오는지는 찾아서 빨리빨리 해보시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알았잖아요. 컨테인스의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적용하는 데는 뭐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뭐 전체 출력 해주는 과정에서 if문 하나 추가해가지고 조건에 맞을 때만 출력을 해준다. 그러니까 요거 뭐 30분, 40분 걸려서 푸셔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거는 해보면 점점 시간이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익숙해지면은. 자, 그래서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서치 안녕. 자, 뭐 안 나오네. 리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 1, 제목 2, 제목 3이네요. 자, 요거를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바꿀게요. 자, 저희 요구사항 이 제목 있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2 요걸로 바꿀게요. 얘를 바꾸면 되죠. 이게 테스트 데이터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히.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리스트 하면은 다 나오죠. 이제 여기서 안녕이라고 우리가 검색을 해서 제목에 안녕이 포함된 것만 나오게 하는 거죠. 서치 안녕. 자, 그럼 1번이랑 3번만 딱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보시면은 이제 검색 항목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죠. 검색을 뭐 기본적으로 제목으로 우린 제목으로 검색을 하게 됐잖아요. 그죠? 제목만. 근데 검색을 하고 싶은 대상이 항목이 우리가 내용에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작성자를 가지고 검색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이버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검색 항목을 여러 개 만들어서 우리도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이제 요구사항 11번이에요. 자, 그럼 역시 요구사항 한번 읽어보시고 서치를 했을 때 검색 항목을 추가하면 되죠. 이제 기존에는 키워드만 입력을 했으면 이제 이 키워드가 어떤 걸 대상으로 검색을 하는 거냐라는 걸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입출력 예시 보시고 요거 입력하기 전에, 요거 나오기 전에 요거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부터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검색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요만큼. 요거 전이니까 위에다가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게 1, 2, 3, 4, 5 이렇게 숫자로 받아서 체크를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대상 항목이니까 서치 타겟이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뭐 입력을 받을 때는 이렇게 1 제목 2 내용 해서 번호로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이렇게 타이틀 해서 타이틀 입력하면은 제목으로 검색을 하고, 바디 입력하면 바디로 검색하고, 이렇게 문자로 받아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뭘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자, 이 숫자로 받는 게 편하니까 일단 숫자로 받아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1 누르면 제목으로 검색하겠다는 얘기고, 2 누르면 내용으로 검색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려면은 넥스트 라인으로 받아서 얘를 파스인트 하면 되죠. 자, 그래서 번호를 입력받아야 할 경우가 있으면 항상 이렇게 인티저 파스인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1이든 2든 3이든 4든, 그죠?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 요게 바뀌어야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이거를 1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타이틀 가지고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시는 거고, 2라고 입력을 했을 때는 타이틀로 하면 안 되죠? 바디로 꺼내와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타이틀이 아니라 뭐라 할까요? 컴페어 타겟? 컴페어 스트링? 자, 요렇게 비교 대상이 되는 항목 타겟 스트링? 타겟 str로 하겠습니다. 타겟 str이라고 지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getTitle 꺼내는 게 아니라 따져봐야죠. 정말로 getTitle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내용이 필요한 건지, 제목 플러스 내용이 필요한 건지, 작성자가 필요한 건지, 요거에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서치 타겟을 검사를 해줘요. 이게 1이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다시 일단 요거를 만들어 놔야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비어있는 걸로. 자, 그 다음에 서치 타겟, 요거 서치 타겟이 1이냐 2냐 3이냐 4냐에 따라서 타겟 str에 들어와야 할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1일 때는 타겟 문자열이 해당 게시물의 제목이 돼야 되고요. 자, 그렇지 않고 2면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타이틀로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get body가 들어가야죠. 이렇게. 그렇지 않고 3이면 제목 플러스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이랑 내용 둘 다 같이 확인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목이랑 내용을 같이 붙여버리면 돼요. 자, 그럼 타겟 str은 뭐다? get title 플러스 get body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목이랑 내용 둘 다 붙어서 나오니까 둘 중에 하나 포함되는 거 나오겠죠. 자, 그리고 4번이면은 작성자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작성자 꺼내오시면 돼요. get writer. 자, 그러면은 이 번호 우리가 입력한 검색 항목에 따라서 서치 타겟 str에 들어가는 항목이 달라지죠. 그리고 타겟 str이 결정되면은 우린 요거 가지고 우리가 입력한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를 검사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실행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1번 제목을 가지고 안녕이라고 하면은 아까처럼 나올 거예요. 서치하면은 키워드를 입력하기 전에 어떤 걸 대상으로 검색할 거냐 물어보죠. 자,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목으로 검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녕하면은 이제 1번, 3번만 나오는 거죠. 자, 다른 것도 잘 되는지 보기 위해서 작성자는 익명이네요. 자, 작성자를 좀 분리를 할게요. 1번, 2번은 홍길동이라고 하고 3번은 이순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홍길동 걸로 검색을 해볼게요. 홍길동 거. 다시 시작. 코드가 수정됐으니까. 서치. 이번에 작성자니까 4번. 그리고 홍길동이라고 검색하면 홍길동 거만 나오는 거죠, 이제. 자, 한 번 더. 이번엔 내용으로 검색할게요, 내용. 2번. 내용은 2라고만 적어볼게요, 2라고. 그러면 딱 요거. 2번만 나오겠죠? 내용에 2가 포함된 2번 게시물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치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됐습니다. 뭐 항목이 더 서치할 항목이 더 필요하다 그럼 여기 추가하신 다음에 이품 하나 더 추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타겟이 되는 문자열에다가 아티클에서 그 항목에 맞는 걸 꺼내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세 보기 하위 메뉴 추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게 뭐냐면 요거는 다시 한번 네이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상세 보기라는 거는 이제 다른 그 프로세스죠. 여기는 이제 목록이고요, 그죠? 이 게시물 목록이고 우리가 해당 어떤 특정 게시물을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내용과 함께 게시물의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서 뭐가 있냐면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기능. 예를 들면 댓글 달기랑 좋아요 체크하는 거. 그리고 뭐 만약 내가 쓴 게시물이라고 하면 내 게시물을 삭제 또는 수정. 그래서 그런 이 상세 보기 했을 때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야죠. 자, 요거 만들자 이거예요, 지금. 일단 상세 보기는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우리의 상세 보기는 요거 내용 한번 출력해주고 끝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상세 보기 화면에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메뉴를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상세 보기 메뉴. 상세 보기에서도 뭔가를 우리가 할 수 있게끔 기능을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려면 기능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니까 메뉴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역시 입출력 예시 보시고요. 지금 출력을 리드 하면은 딱 여기까지만 나오고 끝나요. 해당 게시물의 내용만 딱 보여주고 끝나는데 이제 요거 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댓글 기능, 뭐 조회 기능 이렇게 있잖아요. 일단 요거 그냥 출력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하나 우리가 구현을 해나갈 겁니다. 1을 누르면 댓글 기능이 수행되면 되고요. 2를 누르면 조회 기능이 수행되면 되고 다시 1을 누르면 또 댓글 기능 이런 식으로. 자, 해서 한번 요거를 출력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자, 어디에 이게 출력이 돼야 됩니까? 상세 보기 우리가 리드를 했을 때 한번 출력을 해주고 나서 출력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다? 리드를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우리가 리드 치면은 여기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번호 입력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되고 끝납니다. 여기서 끝나잖아요, 지금. 그죠? 요 밑에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이 내용을
요 밑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요 lm 빼겠습니다. 바로 옆에다가 우리가 입력할 수 있게. 자, 아까처럼 검색 항목 결정하는 것처럼 자, 우리가 숫자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숫자로 받아도 되겠죠. 기능을. 그럼 역시 int. 자, 여기에는 상세보기. 상세보기에서 명령어를 받는 거니까 rcmd라고 하겠습니다. rcmd 넘버. rcmd 넘버. 하고 넥스트 라인으로 받아주신 다음에 인티저 파스인트. 됐죠? 요것도 한번 이렇게 잘 나오는지 먼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리드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1번. 지금 1번 게시물이 딱 나온 다음에 끝이 아니라 상세보기 기능을 선택해 주세요. 한번 입력을 더 받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입력을 하면 됩니다. 1을 누르면 댓글 기능이 수행되면 돼요. 근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되겠죠. 우리가 뭐 한 게 없으니까 입력받으면 끝일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요거 여기서 제가 댓글 한번 작성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등록하면은 등록했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죠. 기능 댓글이 추가된 다음에 계속 상세보기 화면이 유지되면서 우리가 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세보기 기능을 한번 수행을 했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또 뭐 할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언제까지? 사용자가 목록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하기 전까지 계속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 뭐 어디서 해봤어요 우리? 제일 처음에 해봤잖아요.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지금 뭐 리드나 서치나 리스트 이런 거를 한번 수행했다고 끝나지 않고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죠? 무한 반복해서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돼요. 기능 안에 또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계속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상세보기 기능. 그죠? 요거를 while로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그렇죠?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리드 했을 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이게 숫자가 아닌 다른 숫자를 넣으면 에러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 누르면은 댓글 기능이 수행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오게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입력한 값이 1이면 일단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일단 댓글 기능. 우리가 여기다 댓글 기능 만들 거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면은 좋아요. 그 다음에 3이면 자, 수정이랑 삭제인데 그냥 다 해놓을게요. 이렇게. 화면 삭제, 오면은 목록으로. 자, 이렇게 분기를 시켜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1번 하면 이제 댓글 기능 수행이 되는 거고요. 2번 하면 좋아요 기능 수행이 되는 거고. 3번 수정, 4번 삭제, 5번 하면 이제 목록으로 가면 돼요. 목록으로 가는 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 while문을 끝내면 돼요. 그죠? 요 while문 끝내면은 요 while문 빠져나오잖아요. 그죠? 빠져나오면 이 리드 기능이 끝나게 되고, 리드 기능 끝나면 다시 여기 우리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돌아가겠죠. 자, 그래서 목록으로 먼저 나가볼게요. 자, 5번 누르면 어떻게 하면 된다?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반복문 끝내는 거니까. 자, 이렇게 브레이크 하면은 요 반복문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쭉 하다가 5 누르시면 이제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세 보기를 들어왔다가 기능하다가 빠져나가는 것까지 됐으니까 이제 요거 기능 하나씩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1번을 눌렀을 때 댓글 등록이죠. 자, 댓글 등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댓글 등록도 요구사항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3번이죠. 자, 댓글 기능이고요. 기능은 상세보기 선택한 게시물에 댓글을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댓글을 저장하면 댓글이 추가돼서 댓글을 표현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상세 화면을 다시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출력 예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자, 근데 이제 1을 하면은 지금 댓글 기능 우리가 안 만들었잖아요. 만들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댓글을 입력해 달라 이거예요.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하겠죠. 그럼 댓글이 등록되면서 쭉 한번 다시 출력이 되는 거예요. 댓글 달린 것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한 번 더 등록할 수 있죠. 댓글이라는 게 우리가 계속 등록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안녕하세요 했죠? 또 할 수 있어요. 등록. 또 등록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등록할 때마다 댓글이 등록된 화면이 계속 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댓글 2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게시물마다 다 존재해야 됩니다. 댓글이. 댓글 하나 1번에다가 게시물 달고 2번을 봤는데 1번에 단 게시물이 2번에서도 나오면 안 돼요. 댓글은 각각 게시물마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해서 한번 요거를 같이 해볼게요. 자, 가장 먼저 일단 요거부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입력이 되고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러려면 일단 요거 입력을 받아야겠죠. 1을 눌렀을 때 자, 이렇게 출력이 되면 되죠. 먼저 댓글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자, 이렇게 LM 뺄게요. 자,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또 넥스트 라인으로 받아주시면 되죠. 이제 요거는 뭐 리플라이 바디 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댓글 내용. 자, 그리고 별일 없으면 등록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등록이 되었습니다. 출력을 해줄게요. 일단 이렇게 하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잘 되는지. 자, 1 누르면 이제 댓글 내용 물어보죠. 입력하시면 되고, 엔터를 쳤을 때 댓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나오죠.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상세 보기 한 번 더 나와야 돼요. 한 번 더 나와야 되고, 더 나올 때 댓글까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요거부터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나오게 하는 거. 자, 상세 보기를 여기서 또 출력을 해야겠죠. 상세 보기 어디 있습니까? 요거죠, 요거.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 번 더 출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중복이 있으면 안 좋다 그랬죠. 자, 그래서 같은 코드를 지금 2개 쓰잖아요.
일단 이런 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 만들어서 메서드 만들어서 재활용해 주시는 쪽으로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코드가 리팩토링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근데 제가 최대한 이 리팩토링이라는 게 약간 추상적인 거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안 하고 있어요. 되게 직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최소한으로 해주셔야 되는 건 이렇게 중복되는 거는 메서드로 만들어서, 자, 그것만이라도 잘 하시면 괜찮아요. 요게 이렇게 두 번 나오잖아요, 그죠? 이러면은 상세보기 내용 바뀔 때 얘도 바꿔줘야 되고 얘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한다? 메서드로 만들겠습니다. 저번에 이것도 같은 기능 3번 나와가지고 메서드 한 거죠. 자, 여기다가 일단 스태틱은 꼭 붙여주세요. 일단 여기서는 이 메인 클래스에선 void print article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거 출력해주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코드의 적용 범위는 여기서 여기거든요. 여기 아티클이 뭔지 모르잖아요. 아티클에서 막 빼다가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 아티클이 모르잖아요. 얘가 지금 여기서 여기 사이에서 아티클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주는 거예요. 아티클 출력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 아티클을 얘를 호출해서 아티클만 넣어주면 알아서 제가 출력을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이 프린트 아티클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아티클이라는 걸 받아서 받은 아티클 게시물을 출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를 어디서 쓴다 이제? 리드. 여기서 써야 되는 거죠. 여기서 출력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필요 없고 이 역할을 대신 해주는 게 이거죠. 이 메서드. 자, 그리고 얘는 이제 뭘 요구합니까? 출력을 해주긴 해주겠는데 게시물 정보는 넣어줘야 된다 라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찾은 아티클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출력이 돼요. 그럼 여기도 이제 상세보기 화면이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가보겠습니다. 다시 실행. 리드 1번. 자, 다시 댓글 등록 해볼게요. 자, 하면 댓글이 등록되었습니다 하면서 상세보기 한 번 더 나오죠. 이제 잘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댓글 등록해서 댓글 나오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요거 이제 댓글을 저장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저장을 해야 나중에 저장했던 거 다시 가져오잖아요. 어디다 저장할 건지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일단 댓글을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변수나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기다 저장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댓글을 reply body 여기 저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출력할 때 이렇게 뭐 출력을 할 수는 있거든요. 쭉 해서 댓글 쭉 해서 방금 입력했던 거 출력해주면 되죠. 내용 땡땡. 자, 이거 리플라이 바디.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은 방금 입력한 건 나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끝나면 참 좋을 텐데. 1번 A. 그럼 댓글이 이렇게 달려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서 댓글 한 번 더 달면
이걸 바뀌죠. AA 사라지고 AA 밑에 추가가 돼야 되는데 당연히 변수를 하나밖에 안 썼으니까 댓글 하나밖에 저장을 못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댓글을 저장할 때마다 변수가 계속 여러 개 필요한 거잖아요. 결국 뭐예요, 이거? 배열이나 리스트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댓글을 저장하실 때는 리스트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리스트를 여기다가 만들까? 자,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개 저장해야 되니까 여기다 리플라이스 이렇게 만들게요. 자, 그리고 일단은 여기 스트링이겠죠. 댓글 내용 저장하는 거니까. 자, 여기다 추가해 주시면 돼요. 여기 리플라이스. 자, 갑자기 리플라이스를 왜 밖에다 만드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당연히 밖에다 만들어야 되죠. 왜냐면은 이 와일만 안쪽에다 만들면 계속 처음으로 초기화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게시물 추가할 때마다. 그래서 와일문 밖으로 빼는 거고요. 자, 일단 이 리플라이스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잖아요. 댓글을 등록을 한다는 거는 댓글 저장소에다가 리플라이스 add 해서 현재 댓글을 등록한다는 얘기거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가져올 때 그럼 어떻게 가져오면 됩니까? 리플라이스에 여러 개의 그러니까 댓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복문으로 꺼내오시는 거예요. 반복문. 리플라이스 점 사이즈 이렇게 꺼내오겠습니다. 자, 내용 꺼내오시면 되고요. 리플라이스에 들어있죠? get i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 개를 이제 꺼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read 1번 AA 나왔죠? 또 1번 BBB 그럼 이제 쌓여서 나오죠? 1번 CCC 나오죠? 자, 그래서 댓글이 등록은 됐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댓글 등록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 목록으로 나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게시물을 읽겠습니다. 2번 게시물. 잠시만요. 자, 이게 이제 상세 보기 할 때 댓글은 무조건 같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실제로 여기서도 상세 보기 할 때 댓글이 있든 없든 댓글 창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리드를 해서 들어가면은 처음에 나오는 건 이거거든요. 두 번째 나오는 건 이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댓글 기능을 할 때만 댓글이 나오게 돼 있죠, 지금 기능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프린트 아티클에다가 이 댓글을 넣어 버릴게요. 자, 요 내용 있죠? 댓글 출력 부분을 이렇게 넣어 버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상세 보기 할 때마다 댓글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게 제가 요걸 안 해가지고 지금 밖에 나갔다 오면 댓글이 사라져 있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해볼게요. 리드 하신 다음에 상세 보기 1번 됐고요. 한 번 더 BBB. 자, 두 개 나왔죠? 다시 목록으로 갔다가 다시 리드해서 1. 자, 하면 댓글이 유지가 돼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나갔다가 리드해서 제가 2번 게시물 들어올게요. 2번 게시물. 2번 게시물에 우리가 댓글 등록한 적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AA랑 BBB가 나오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원인이 뭡니까? AA랑 BBB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리플라이스 저장소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게시물을 출력하든 그 게시물에 있는 그 게시물, 그러니까 댓글 저장소에 있는 게시물, 그러니까 댓글을 다 꺼내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게시물에 대한 내 댓글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다 꺼내오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댓글을 꺼내올 때 체크를 해야죠. 어떤 게시물의 댓글인지. 그죠? 자, 그러려면 댓글을 저장할 때 우리가 지금 댓글 내용 하나만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구분이 안 되죠. 자, 댓글 내용 하나만 있어요. 이 댓글이 1번 게시물의 댓글인지 2번 게시물에 대한 댓글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장을 할 때 하나 같이 저장해야 돼요. 이 댓글은 어떤 게시물에 대한 댓글이다 라는 의미로 댓글 번호랑 같이 저장돼야 됩니다. 댓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댓글을 저장하실 때 댓글 내용만 저장하시면 안 되고, 자, 댓글 번호는 어디 있습니까? 이 아티클 있죠, 아티클. article.get id. 그래서 이 번호가 있어야 이 댓글 내용이 이 게시물, 이 번호에 대한 게시물에 대한 댓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댓글 내용과 이 댓글 내용의 이 원 게시물 번호는 항상 같이 다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가지 방식. 요 아이디 저장하는 리플라이스가,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가 하나 더 필요하죠. 같이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리플라이의 페런트 아이디. 요 정보가 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만들어서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죠? 인티저. 여기에 뭐 페런트 아이디스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랑 요거랑 같이 저장하는 거 우리 해봤었죠. 게시물을 처음에 만들 때 타이틀이랑 제목 두 개 저장해야 돼가지고 리스트 두 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이 원글 번호랑 게시물 내용은 무조건 같이 다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의 구조라는 얘기죠. 한 구조를 만드는 방법은 리플라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게시물도 이 6개의 정보가 무조건 같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한 구조로. 그래서 우리가 구조화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클래스로 만들면 된다고 그랬죠. 리플라이도 결국 따지고 보면은 2개 이상의 데이터가 같이 묶여서 다녀요. 댓글 내용이랑 이 댓글 주인 게시물 번호, 그리고 댓글 작성자랑 작성일도 우리가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의 댓글은 여러 개의 정보로 이루어진다 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런 여러 개로 이루어진 하나의 구조를 만드실 때는 객체를 만드시면 된다.
리플라이라는 개념을 하나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만 만들고 마무리할게요.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이제 리플라이는 뭐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게 내용이죠, 내용. 댓글 내용이에요. 댓글 내용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다시피 패런트 아이디 원 게시물 번호, 이 댓글이 속한 게시물의 번호예요. 그 다음에 댓글 작성일이겠죠. 그 다음에 댓글 작성자, 자, 이렇게 필수 4가지 정보가 필요하겠죠. 최소 댓글 하나를 나타내기 위해선. 자, 그럼 여기다가 프라이빗 붙여줄게요. 자, 뭐 이렇게 만들었으면 무조건 게터 세터 만들어 주시고, 게터 세터는 Alt SR입니다. Alt SR. 제가 너무 빠르게 했죠?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변수 4개 만드신 다음에 Alt SR 누르시면은 이런 창 뜨죠? 다 체크하신 다음에 제너레이트 하시면은 게터 세터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게시물이 그러니까 게시물 다시 댓글이 하나 필요하시면 요거 리플라이 뉴 해서 하나 만드시면 돼요. 요거 4개 모아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요거 아이디 리플라이 패런트 아이디 필요 없고, 자, 이제 댓글 내용을 입력했잖아요. 자, 그럼 이제 뉴 하시면 돼요. 뉴 리플라이 하시고 저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요거 생성자 안 만들었네요. 생성자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생성자는 역시 컨트롤 다시요. Alt S A 하신 다음에 체크 다 하시고 제너레이트 하시면 돼요. 자, 그럼 4개 받아서 만들어주는 생성자 만들어지죠. 자, 요 생성자가 있어야 이제 우리가 리플라이 만들 때 4개 넘겨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해서 Alt S A 하신 다음에 제너레이트 해서 생성자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갈게요. 메인으로. 자, 이제 뉴 리플라이 할 수 있죠. 자, 처음에 들어와야 되는 게 뭐냐면 원 게시물 번호, 패런트 아이디. 여기서 꺼내면 되죠. 아티클. 우리가 지금 이 게시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티클에서 여기 꺼내왔죠. 요거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내용이죠. 내용, 댓글 내용. 리플라이 바디 여기 받았죠. 넣어주시고. 세 번째는 작성자 우리 익명으로 하기로 했죠. 지금은 익명.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 그 등록 날짜 타임 1. 타임 1은 이쪽 위에 우리가 오늘 날짜 가져오는 거 요거 있죠. 심플 데이트 포맷. 요거로 가져오는 거죠. 자, 그래서 4개의 필수 정보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리플라이가 만들어졌잖아요. 자, 요거 일단 변수에 담아보겠습니다. 리플라이 변수에.
자, 그럼 요 리플라이 객체 하나 생겼죠? 요거 이제 여러 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게시물 등록할 때마다 요거 저장해 주시면 돼요. 어디에? 여기 리스트에다가. 자, 그래서 이 리플라이스가 더 이상 이제 스트링이 아니죠. 리플라이라는 객체 형태로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타입을 바꿔주고요. 자, 그래서 리플라이스를 꺼내올 때 프린트 아티클 하면 꺼내오잖아요. 여기서 다 꺼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한다? 조건을 주시는 거죠. 자, 요 리플라이스에서 이것도 여기서 하나씩 꺼내볼게요. 리플라이스에서 i번째 꺼내오면 뭐가 나옵니까? 리플라이가 나오죠. 그죠? 자, 그럼 리플라이에서 뭘 꺼낼 수 있습니까? 네 가지 정보가 있잖아요. 뭐 내용도 있고 작성자도 있고 뭐 등록일도 있고 그리고 원 게시물 번호가 있잖아요. 여기서 필요한 건 원 게시물 번호죠. get parent id. 자, 그래서 얘랑 같은 거 뭐랑 지금 우리가 출력하고 있는 게시물 이 아티클의 번호랑 같은 것만 빼서 출력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article.get id에서 원글 게시물 번호가 현재 우리가 출력하려는 게시물의 번호랑 같은 것만 빼서 내용을 출력해줘라. get body. 자, 이렇게 하면은 같은 해당 출력하려고 하는 게시물의 번호랑 같은 것만 댓글을 추려서 보여주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빨간 줄 뜨는 거 뭔가 볼게요. 리플라이 바디 아니죠, 여기. 우리가 만들어 오는 리플라이 넣어야죠. 자, 그래서 테스트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번 게시물에다가 댓글 등록할게요. 2개 등록하고 자, 목록으로 나갈게요. 나갔습니다. 그리고 2번 게시물 볼게요. 댓글 없죠? 그래서 다시 댓글 등록을 얘는 CCC로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리고 다시 나갔다가 1번을 다시 들어오시면 AABB 잘 유지가 되고 있죠. 다시 나갔다가 2번 들어오시면 CCC 잘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